포르투갈 북부에 위치한 포르투. 포르투갈의 제2도시로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포르투갈의 기원이 된 곳이기도 하다. 유명하고 화려한 관광지로 가득 찬 도시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을 따라 붉은 지붕의 집들이 겹겹이 이어지는 풍경은 어느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전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안 세우고 여행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포르투에서는 몇 군데 이제 북마크 찍은 거 빼고는 대부분 그냥 즉흥으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동네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좋은 것 같고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들어가 보고 이렇게 골목골목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골목골목이 엄청 많고 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가파른 지형인데 이제 그 골목골목 사이로 건물 사이로 그 강가랑 이렇게 보이는 뷰가 되게 좋아요. 올라가기 너무 힘들긴 한데 올라갈 맛이 나는. 포르투의 진짜 매력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그 풍경에 있다. 지형적 특성상 가파른 언덕을 자주 올라가야 하지만 숨이 차오를 때쯤 마주하는 건물 틈 사이의 풍경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남는다. 카톨릭의 영향이 강했던 국가인 만큼 포르투에서는 성당을 흔히 볼 수 있다. 굳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래된 성당 앞 광장에서 클래식 선율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포르투갈, 특히 포르투에서는 파란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 외벽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줄레주라고 부르는 이 푸른 타일은 종교적,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는 작품이자 단열 효과까지 주는 역할을 한다. 차가운 타일 위에 새겨진 푸른 장면들은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든다. 이곳에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었다. 그저 순간을 느끼며 행복에 젖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런던도 사실 건축물 되게 이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느낌의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더 마음에 쏙 들어온다 해야 되나? 런던의 건축물보다. 그래서 좀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도시를 좀 더 구경한 뒤 나는 이곳의 명물인 파스텔 데 나타,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갔다. 가게에선 반죽을 손으로 직접 펴서 안에 크림을 넣고 구워 판매하고 있었다. 나는 나타 2개와 에스프레소를 시켜 먹었다. 그리고 그 맛은 통에서 5유로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에그타르트 중에 제일 맛있었고 홍콩이나 뭐 북미에서 먹은 에그타르트, 뭐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 뭐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여기는 어나더 레벨. 너무 맛있었어요. 포르투의 전통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꼴량시장을 구경하러 갔다. 나는 이곳의 분위기에 함께 녹아들고 싶었다. 그래서 비프와 연어 타르타르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사서 그곳의 분위기를 즐겼다. 와인의 알코올 때문인지 이 도시가 더없이 좋아져만 갔다. 이 시장의 정말 좋은 점은 와인을 한 잔 사고 하모, 뭐 해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 있고 시장 자체가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며 포르투의 평화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상념이 떠올랐다. 호스텔 들어가는 길인데 그냥 막 걷고 있어요. 정처 없이. 원래는 저 큰 다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돌아가면은 또 취준도 해야 되고 뭐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도 이제 26살이고 물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또 이제 할 건 해야 되는 나이인데 잘 즐기고 돌아가서 잘 열심히 해봐야죠. 여행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행에서만 행복을 찾으면 그냥 사는 일상이 너무 지루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상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혹은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괜찮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론 해결하기 어려운 혹은 직면하기 싫은 문제들을 마주한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리라 믿는다.
포르투가 어떤 도시냐고 묻는다면 나는 낭만의 도시라고 답할 것이다.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버스킹의 천국. 맥주를 마시다가도 공연을 하는 낭만적인 사람들. 낮과 밤이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아름다운 포르투를 뒤로하고 나는 다음 도시 리스본으로 떠났다. 15,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이자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왔다. 테주강 연안에 위치한 코메르시우 광장은 과거 대항해 시대 당시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에서 온 엄청난 양의 향신료와 부가 모였던 곳이다. 하지만 1755년 발생한 리스본 대지진 이후 지금과 같은 광장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한다. 간단히 광장을 구경한 뒤 나는 대항해 시대의 흔적을 살펴보기 위해 벨렘 지구로 향했다. 그렇게 첫 번째 장소로 가던 중 관광용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한 현지인이 포르투갈의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을 걸어왔다. Basically, old bread soaked in water with garlic, like beans, chorizo. It's really good. What's the name again? Migas. Migas. But there is two places where we make it traditional. On the north is like this. On the south, I like it more. It's like kind of omelette, so rolled, Okay. and it's crispy around with olive oil, and inside is more smooth with a lot of garlic and coriander. It's really good. 대항해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 바로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이곳은 1498년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원이다. 수도원 곳곳에 새겨진 독특한 조각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특히 수도원의 회랑은 아름다움의 절정인 곳이다. 방금 이제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나왔는데요. 이제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레시피가 유출됐다고 알려진 그 원조 에그타르트 집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파스테이드 드 벨랭은 파스텔 데나타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과거 수도원에서 세탁을 위해 계란 흰자만 쓰고 남은 노른자로 디저트를 만들었었는데 그 레시피가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파스텔 데나라 두 개를 픽업해가지고 공원으로 왔고 이렇게 시나몬 가루랑 아이싱 슈가를 같이 줬어요. 뿌려 먹으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한번 그냥도 먹어보고 좀 뿌려도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말만 원조고 맛이 별로 없는 데가 많잖아요. 여긴 진짜 맛있어요. 겉에가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크리미하고 이 그 카스테라 같은 그 안에가 너무 달콤하고 완전 크림이에요. 겉바속 크림. 더 살꿀. 이제 시나몬 가루 한번 뿌려봐. 다음으로 발견 기념비를 관람했다. 여기에는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등을 포함한 탐험가, 항해사, 선교사 등이 조각되어 있다. 당장이라도 다시 바다로 나갈 것만 같은 이들의 얼굴엔 두려움보단 호기심이 가득해 보인다.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 대항해 시대의 또 다른 흔적, 벨랭탑이 있다. 이곳은 포르투갈 선박의 시작과 도착점이기도 했으며 리스본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안에 이제 뭐 데코라던가 뭐 그런 시설들을 좀 관람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벨렘지구 관광을 이쯤으로 하고 다시 리스본 센터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 조르제 성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리스본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테주강과 붉은빛 리스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언덕이 너무 가팔라. 어디? 그렇지. 그만큼 걸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트램을 타고 가면 손쉽게 갈 수 있다고 한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이 성에서 잠시 쉬어가며 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금 오전 11시고요. 오늘 조금 늦게 나왔어요. 8시 넘어서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뭐 빨래 하고 이러니까 지금 나왔네요. 11시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덥지도 않고 바람도 달근하게 부니 너무 좋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제 미처 돌지 못한 관광지들 조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는 데이로 좀 카페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한번 그래 보려고 합니다. 장기간의 여행에서는 지치지 않도록 멈춰가는 법도 꽤나 중요하다. 리스본에서의 마지막 날, 남은 관광지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펴보며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원래 가려던 곳이 있었는데 가는 길마다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막 이제 우회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길들이 다 너무 예쁩니다. 구름도 되게 거짓말 같고. 목적지를 굳이 돌아갔고 지치면 망설임 없이 쉬었다. 동네들이 참 너무 예뻐서 걸을 맛이 좀 나는 그런 데 같아요. 이 포르투갈은. 포르투도 그랬고 리스본도 그렇지만 참 골목골목에 색다른 매력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도를 늦추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참 아름다웠다. 나는 여행의 마지막 날을 전망 좋은 곳에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흐르는 기타 선율을 들으며 리스본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보며 나는 포르투갈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다.